자, 2급 I형 기출문제 9의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고요. A3부터 F9 셀까지 범위를 잡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수 5점으로 부분 점수 얻기 때문에 만약에 입력이 좀 느리시면 맨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부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셀부터 F1셀은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맑은 고디, 자, 글꼴은 맑은 고디,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이중 밑줄. 자, 그러면 밑줄, 이중 밑줄로 설정해 주시고, 자, 두 번째 A4부터 A6. 자, A4부터 A6 먼저 잡으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A7부터 A9까지 잡으시고, 자, 그 다음 B4부터 B6, 그 다음 F4, F6, 자, F4, F6, 다음 F7부터 F9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따로따로 5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 이런 것도 연습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자, A3부터 F3까지는 A3셀부터 F3셀은 셀 스타일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에서 파랑 강조색 5, 파랑 강조색 5. 그 다음 C4부터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문자 뒤에 퍼센트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C4부터 C6 셀에, 자, 문자 뒤에 그랬으니까 컨트롤 1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해서, 자, 문자 뒤에 붙이는 건 문자는 골뱅이 뒤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골뱅이 뒤에 큰 따옴표 하시고 퍼센트 입력하시고 따옴표 닫으시고. 자, 이렇게 숫자 안에 이런 특수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4부터 D9까지는, 자, D4셀부터 D9셀까지 이름 상자에다 배점이라고 이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이름 잘못 입력하셨을 때는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삭제하시거나 편집하시고, 자, 삭제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A3부터 F9 셀까지는, 자, 홈탭의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시트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제, 자, 각 2점씩 10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다시 3시트로 오셔서, 자, 조건부 서식이 되네요. 조건부 서식은, 자, 반드시 문제에서 지정한 부분에다 서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A4부터 H18 영역에 그랬으니까 A4부터 H18 영역을 범위로 잡으시고, 자, 요 범위 안에 학번이 19로 시작하는, 자, 학번의 왼쪽 네 글자를 찾아서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글꼴색을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그런 거니까, 자, A4셀부터 꼭 잡으셔야 되고,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자, 새 규칙 누르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해.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자, 등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함수로 조건부 서식에 들어있는 학번의 왼쪽 네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학번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자, 조건부 서식은 묶고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됩니다. 자, 근데 학번은 A4셀부터 A18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A4, A5, A6 이렇게 행은 내려오면서 학번을 쭉 검색해야 돼요. 자, 근데 A열에 학번이 들어있으니까 A열은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행 방향으로 조건부 서식할 때는 열 절대 참조입니다.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앞에 달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텍스트 문자열 A4셀부터 A18셀까지 쭉 검색을 하겠죠. 여기서 네 글자를 찾으라고 하고, 자, 이제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는 2019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텍스트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2019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되고, 이제 서식에 가서 글꼴색은 표준색에 있는 빨강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것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시트로 오셔서 자, 표 1에서 응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주말이면 요일을 주말이면 요일을 주말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네요. 자, 이 2022년 12월 6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알으려면은 위크데이 함수가 일단 요일을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럼 위크데이로 저 요일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위크데이 함수에 시리얼 넘버에다 날짜를 넣어 주시는 거고요. 자, 함수는 항상 이 날짜를 시리얼 넘버 값으로 이렇게 숫자로 환산을 해줍니다. 1900년 1월 1일부터 1, 2, 3, 4 이렇게 세서 2020년 12월 30일이 44,901일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리턴 테이블은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평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을 1인 유형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월요일을 1로 시작해서 일요일을 7로 끝나는 유형은 리턴 타입의 2를 쓰셔야 돼요. 2를 써야지만 2면은 월, 화, 2가 화요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2가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1이 월요일이 되는 거고 7은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주말이 되는 거고 5일까지는 이 5일까지는 평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이 월, 화, 3일이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위크데이 함수가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함수인데 월요일을 1로 써서 1, 2, 3, 4, 5까지가 금요일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평일인지 주말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if 함수가 조건을 지금 찾아온 이 위크데이가 찾아온 요일의 숫자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어서 1, 2, 3, 4, 5에 해당해야지만 평일이 되고 6, 7이면 주말이 되겠죠. 확인 누르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자, 6, 7이었던 건 주말, 나머지는 평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가지고 가서 학점기준표에 가서 학점을 찾아와야 되겠죠.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C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D등급, 60점 미만이면 F등급 이렇게 찾아오라는 얘기죠. 자, 중간과 기말의 평균은 에버리지가 구하고 저 학점기준표가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홀리존탈 자, hlookup 함수가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lookup value는 이 학점기준표의 첫 행에 있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룩업 밸류 평균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로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구해서 자, 평균이 87.5래요. 자, 그럼 87.5면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니까 학점 기준표가 되는 거죠. 자, 이 학점 기준표는 요 아래에 있는 학점 찾을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F4 고정,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F4 고정. 로 인덱스 넘버는 첫 행에 있는 이 평균부터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학점까지의 로 인덱스 넘버, 행번호를 알려달라는 거니까 하나, 둘, 셋,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87.5가 여기 정확히 있는 게 아니죠. 80점부터 90점까지는 B, 이렇게 근사치 값을 찾아오는 거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면 B 등급을 찾아오겠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D등급이니까 60점대고 80점대, 60점대, 90점대, 70점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조건을 어딘가에다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과가 경영학과인, 자, 그러면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조건을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럼 학과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경영학과 요 조건을 여기다 써주고 학과 경영학과. 자, 경영학과인 평점의 이 평점의 평균. 자,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들의 평점만 가지고 평균을 만드는데 자,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평균을 구하는 건 D 에버리지가 구하고 반올림은 라운드 함수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하려는 수는 D 에버리지 함수가 구한 이 D 에버리지 함수가 구한 평균이겠죠. 그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인수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필드 이름, 이 열번호 포함해서 전체가 무조건 목록에 들어가야 되고 필드는 평점이라는 이 열번호 4라고 하나, 둘, 셋, 넷, 4 이렇게 알려주든가 열의 위치를 나타낸 숫자 또는 평점이라는 이 필드 이름을 알려주든가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아래에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 이렇게 써놨으니까 경영학과인 것만 그럼 4.02, 3.67, 3.52의 평균을 구하니까 3.7366667 이렇게 나오는데 3.7366667 6을 반올림해서 3.74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만들어 주라는 거니까 자, 앞에 있는 이 라운드의 넘버 디지트의 자릿수를 여기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2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6을 반올림해서 3.74 이렇게 두 자리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자,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D37셀에다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는 count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 점수가 70점 이상인 거, 회계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경영 점수가 70점 이상인 세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자,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곳에 개수를 한꺼번에 세는 거고 조건이 들어있으면 if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둘, 세 개니까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세야 되겠죠. 자, 그러면 count if s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에다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의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 알려주고
첫 번째 조건에다 70점 이상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해주시고, 두 번째 조건은 또 회계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 알려주시고, 두 번째 조건 크리테리아 2에다가 또 70점 이상, 이들 중에서 70점 이상인 거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3명이고, 다시 경영 전략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에서 탭 눌러서 크리테리아 레인지 3에다는 또 70점 이상인 거. 그러면 모든 조건이 세 과목이 다 70점 이상인 건 여기 하나, 이 둘, 셋, 세 개네요, 그죠? 세 개. 여기. 자, 그 다음에 학과랑 입학일자를 이용해서,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래요.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서, 자, 앞에 세 글자를 빼고, 앞에 세 글자 HEA 중에 H만 대문자로 만들고, 입학일자는 연도만 빼서 입학코드 HEA 2021 이런 식으로 입학코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자, 레프트 함수가 우리 저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빼면 HEL 대문자로 만들겠죠. 걔를 프로퍼 함수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 맨 앞에 있는 건 프로퍼 함수예요. 자, 근데 우리가 레프트 함수가 일단 먼저 찾아볼까요? 레프트 함수가 학과 코드에 콤마 세 글자를 이렇게 찾은 거, 찾으면 대문자를 찾거든요. 이게 세 글자니까. 근데 얘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얘가 프로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퍼 함수가 얘가 대문자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주겠죠. 가로 닫고 한번 프로퍼 함수를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HEA를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HEA 이렇게 프로퍼 함수가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얘들도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앰퍼샌드 연산자 연결해서 요 날짜를 넣어줘야 되니까, 자, 저런 텍스트는 따옴표로 연결해서 텍스트 연결 연산자를 만들지만 셀이라든가 함수는 따옴표로 묶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얘는 이제 날짜니까 이어 함수가 입학일자의 연도만 찾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도만 뒤에다 연결을 해주겠죠. 여기 중간에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다시 1은 부분합.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학과가 들어있는 셀에서 데이터 오름차순 정렬. 자, 학과가 정렬됐어요. 경영정보, 유아교육, 정보통신. 자, 그럼 부분합 눌러서 학과로 그룹할 항목 선택해 놓고, 첫 번째 부분합은 합계의 최대를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함수가 최대고 항목이 합계라는 얘기죠. 여기 항목에 합계가 있으니까 합계의 최대, 합계 밑에 경영정보의 최대값, 유아교육의 최대값, 정보통신의 최대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대로 두시고 각각 최대값이 나왔죠. 그대로 부분합 눌러서 두 번째 부분합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그랬으니까 함수 평균으로 바꿔서, 자, 항목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자, 그리고 합계는 해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자, 그리고 함수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아래에 평균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 해주시고,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학과별로 묶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자, 학과별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이렇게 최대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림에 나온 정답과 일치하는지 보시고, 분석 작업 2 시트로 와서, 자, 분석 작업 2에 데이터 통합이 나왔으면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지 보시고,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함수만 잘 보시고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합계를 표 4에 그룹하라고 했으니까 표 4를 범위를 잡으시고, 자, 데이터 탭에 통합, 함수는 합계, 자, 그리고 참조 영역에 커서 놓고 표 1에 학과부터 전공 인증까지 들어있는 데이터 추가하시고, 표 2에 학과부터 전공 인증이 들어있는 데이터 드래그해서 추가하시고, 표 3도 학과부터 전공 인증이 들어있는 데이터 추가해서, 자, 모든 참조 영역에 표 3개가 다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의 이름에 맞춰서 체크하시고, 같은 워크시트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연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써 있죠. 그래서 그대로 확인하면, 컴퓨터 정보과는 컴퓨터 정보과끼리, 특수교육과는 여기 특수교육과가 여기 있건, 요 두 번째 열에 있건 세 번째에 있건 알아서 갖고 옵니다.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과 있는 걸로 이름에 맞춰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자, 매크로 두 개는, 먼저 총점은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으로 총점 구하고, 두 번째는 요 A3부터 E3에 채우기 표준색 노랑 하는 매크로를 지정하라는 얘기죠. 자, 총점 요거 두 개 더해서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한꺼번에 더하셔서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총점, 자, 총점이라고 하셨으면, 자, 총점에다 는 하고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그리고 채우기 더블 클릭. 자, 그럼 채우기 C8부터 D8까지 더했으면, 자, 기록 중지 상태 표시줄이나 위에 리본 메뉴에서 기록 중지 하시면 돼요. 자, 기록 중지했으면, 자, 얘가 실행되는지 제가 단추를 G3부터 H4 셀에다 그려놓고, 자,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누르고, 자, 셀에 딱 맞게 그려줄게요. 자, 그럼 총점을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해주고, 총점. 자, 확인. 자, 단추 이름 총점이라고 쓰고, 자, 빈셀 누른 다음에 총점 눌렀을 때 총점이 나왔어요. 자, 잘 지정됐죠? 자, 두 번째 매크로 채우기는 매크로 기록에서 채우기 확인. 자, A3부터 E3까지 홈에, 자, 채우기 노랑. 자, 기록됐으니까, 자, 기록 중지 됐어요. 자, 기록 중지 됐으면 지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G6부터 H7 여기다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자, Alt키 누르고, 자, G6부터
H7에 자, 도형의 이름을 채우기. 자, 도형으로 쭉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채우기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의 채우기 지정됐으면 확인. 자, 빈셀 눌러서 채우기 누르면 자, 이제 채우기도 지정됐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두 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차트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차트는 다섯 문제 수정을 해서 각 2점씩 10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고,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 그랬으니까 자, 요 주어진 차트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합계 계열과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서 합계 계열은 삭제할 수가 있죠. 그죠? 합계 계열이 여기 노란색 계열을 먼저 클릭해서 제거하고, 자, 2020년 계열은 여기서 제거가 안 되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해 보시면 이 데이터 선택의 오른쪽에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은 이렇게 편집만 가능한 데예요. 그죠? 삭제는 범량목 축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삭제하려면 행렬 전환 눌러서 자, 행렬 전환 됐으면 이제 2020년은 제거해도 됩니다. 2020년 제거됐죠? 그럼 다시 행렬 전환 원래대로 돌려놓고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 하겠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 확인. 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었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 A1 셀과 연동되도록 했으니까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고 A1 셀을 클릭해주고, 자, 차트 작업 시트에 A1 셀 주소가 나왔어요. 자, 그대로 엔터. 자, 그러면 연도별 장학금 현황이라고 이름이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장학 계열에만, 자, 근로장학 계열이 요 주황색 계열이니까 근로장학 계열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자, 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 자, 그럼 레이블의 위치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 따라가서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안쪽 끝으로 이동하면, 자, 안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자, 더블 클릭하면 차트 영역에 테두리가 나와요. 자, 테두리 맨 아래 가서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차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축 맞는지, 범례 오른쪽에 있고 제목, 데이터 레이블 값 맞는지, 자, 맞으면 차트도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구에도 완성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